서울 지하철 2호선의 아침 시간대는 평소보다 한적했습니다. 출근 러시아워가 지나고 점심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그 애매한 시각이었죠. 객차 안에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직장인 몇 명과 쇼핑백을 든 중년 여성들, 그리고 창가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7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평범한 회색 코트를 입고 낡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면 할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너무나 또렷하고 날카로웠거든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죠. 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몇 장의 종이를 확인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시선이 앞자리에 앉은 젊은 남성에게 향했습니다. 그 남성은 소방관이었습니다. 제복은 입지 않았지만 손에 남은 화상 자국과 굵은 손목, 그리고 어깨에 밴 특유의 자세로 쉽게 알 수 있었죠. 할머니는 오랫동안 사람을 관찰해온 사람처럼 현우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젊은이,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현우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당신 손, 불에 데인 자국이 있네요. 호스 잡을 때 많이 다치죠.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은. 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로 며칠 전 화재 현장에서 입은 상처였거든요. 어떻게? 오랫동안 여러 사람을 봐왔거든요. 각자의 직업이 몸에 남기는 흔적들 말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신기한 듯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나이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법이죠. 지하철은 계속 달렸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서류 봉투를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했고 현우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몇 분 후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지하철이 덜컹거리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다음 역까지는 한참 남았는데 말이죠. 승객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할머니와 현우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객차 뒤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설비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희미했던 연기가 점점 짙어지면서 승객들이 하나둘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다. 누군가 외쳤고 순식간에 객차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앞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고 노인들은 주저앉아 어쩔 줄 몰라 했죠. 패닉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놀라지도 않고 침착하게 일어나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앞문 열 수 있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령하는 듯한 톤이었죠. 현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문부터 열어보세요. 나는 사람들을 진정시킬 테니까. 할머니는 연기가 나는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현우가 말렸지만 할머니는 이미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침착하세요. 패닉은 더 위험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신기하게도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현우는 할머니의 지시대로 앞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문을 열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소방관인 현우는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상 레버를 당기며 문을 열었죠. 이쪽으로 나가세요.
현우가 크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문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는 뒤쪽에서 노인들과 아이들을 먼저 앞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것처럼 능숙하게 말이죠. 연기는 점점 짙어졌지만 할머니와 현우의 협력으로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팀워크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동료 같았습니다. 현우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할머니 정말 범상치 않다고 말입니다. 지상으로 올라온 승객들 사이에서 구급차와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한 것을 확인했죠. 그때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이 고생했네요.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에 연기 냄새가 배었지만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할머니야말로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실 수 있었어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나 말고 저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할머니가 가리킨 곳에는 아직 겁에 질린 채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할머니를 먼저 도우려 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저 아이가 먼저입니다. 난 괜찮아요. 이런 상황 익숙해요. 할머니의 말에 현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니 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현우는 망설이지 않고 할머니의 등을 감쌌습니다. 할머니 목숨도 아이들만큼 소중합니다. 같이 가시죠. 할머니는 잠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현우는 할머니를 업고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현우의 등에서 할머니의 심장 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침착한 심장 박동이었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심장이 빨리 뛰기 마련인데 말입니다. 지상에 도착해서 할머니를 내려드린 후 현우는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젊은이. 덕분에 무사히 나올 수 있었네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나라에 있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현우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왠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떠나기 전에 현우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같은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는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갔습니다. 현우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뭔가 특별한 분이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작은 원룸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들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젊은 시절의 할머니 모습도 있었죠. 할머니는 불을 끄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찢어진 페이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페이지에는 손으로 쓴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잉크가 발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할머니는 그 번호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큰 결심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할머니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오랜만에 거는 전화였거든요.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나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권위적이면서도 친숙한 톤이었죠.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 오랜만이지. 잘 지냈나?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을 주시다니.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래. 적임자를 찾았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김현우라는 소방관이야. 오늘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이런 사람을 찾고 있었잖아. 이번엔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일할 아이야.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현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그 아이는 달라.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고마워. 이 늙은이 마지막 부탁이야.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역할도 끝나가는구나.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 일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지금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가는 현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소방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현우는 어제 있었던 지하철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남성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현우 소방사 계신가요? 한 명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며 대답했어요. 네, 저입니다만.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가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현우는 영문을 모른 채 그들을 따라 별도의 면담실로 향했습니다. 소방서 동료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한 듯 바라봤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면담실 문이 닫히자 분위기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김현우 소방사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어제 지하철 사고 현장에서 보여주신 행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우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조사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범적인 행동이었어요. 본인에 대한 추천이 들어와서 말이죠. 담당자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셨는데 상당히 상세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현우는 점점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저를 추천했다는 건가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담당자는 현우의 인적사항부터 시작해서 평소 가치관, 직업관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소방관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을 구하고 싶어서요. 단순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나요? 더욱 확고해집니다. 위험할 때일수록 누군가는 나서야 하니까요. 담당자들은 현우의 대답을 들으며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더 큰 차원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정말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하겠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담당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오늘 면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결과는 며칠 내로 연락드리겠어요. 현우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가 저를 추천한 건가요? 그 할머니 분이십니다. 어제 지하철에서 함께 계셨던.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요? 그런데 할머니가 어떻게? 하지만 담당자들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우는 혼자 남아 어제 만났던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이틀 후 현우는 다시 소방서로 호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면담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모서리에는 선명한 문양이 찍혀 있었는데 현우가 본 적 없는 마크였습니다. 김현우 소방사님 앉으세요. 이번에는 더 높은 직급으로 보이는 사람이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번 면담 이후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현우는 긴장한 채로 앉았습니다. 귀하의 행동은 단순한 구조 활동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리더십을 보여주셨어요. 담당자는 봉투를 현우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열어보세요. 현우가 봉투를 열자 국가정보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힌 서류가 나왔습니다. 현우는 깜짝 놀라며 서류를 바라봤어요. 국가정보원이요? 네, 맞습니다. 특별 채용 제안서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소방관인걸요. 왜 저를 추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판단을 저희는 신뢰합니다. 담당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청자는 이분입니다. 서류에 첨부된 사진을 보는 순간 현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제 지하철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할머니였거든요. 하지만 사진 속 할머니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정장을 입고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누구신가요? 국가정보원 초대 여성 요원 중 한 분입니다. 퇴직하신 지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사람을 보는 눈은 탁월하시죠. 현우는 할머니의 정체를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분이 직접 귀하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하신 거예요. 위험한 상황에서 보여준 판단력, 리더십,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담당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찾고 있던 인재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기존의 방식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 말이죠. 현우는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시간을 드릴 테니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답변은 일주일 후에 주시면 됩니다. 담당자들이 자리를 떠난 후 현우는 혼자 남아 할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날카로운 눈빛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퇴근 후 현우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라를 위해 일하신 분이었구나. 머리가 복잡했어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제안을 받았으니까요. 현우는 어제 있었던 일을 되짚어봤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침착하게 상황을 처리했는지,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지 말이죠.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국가 업무를 담당하며 쌓인 경험이었던 거죠. 그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골목길 모퉁이에 서 있는 할머니였어요. 현우는 깜짝 놀라며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현우를 보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냥 산책하다가 우연히 마주쳤네요. 하지만 현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의도적으로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오늘 제안 받으셨죠?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분이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나도 이제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진짜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할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더라고요. 당신은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저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어제 지하철에서 본 당신의 행동이 그 답이에요. 명령받아서 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거잖아요. 할머니는 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그때 내가 그만둔 것도 나쁘지 않았네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요. 결정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 두세요. 진짜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는 걸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골목길로 사라져 갔습니다. 현우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할머니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일주일 후, 현우는 국가안보실에서 특별 채용 발령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부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었어요. 소방관으로서의 경험과 사람을 향한 진심이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첫 출근 날 현우는 새로운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과 컴퓨터, 그리고 벽에 걸린 국가기관의 상징들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현우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부서장은 직접 업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현우 주임, 이곳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소방관으로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현우는 할머니에게 안부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 연락처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할머니의 정보를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죠. 며칠이 지나도 할머니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현우는 지하철역 근처를 돌아다녀 봤지만 할머니를 찾을 수 없었어요. 국가정보원에 문의해봐도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현우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봉투였어요. 안에는 손글씨로 쓴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우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요. 국가는 사람을 잊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조용히 사라지는 법이란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의 숙명이기도 하고요. 메모를 읽는 현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만날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라요. 그리고 기억해요. 진짜 영웅은 화려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메모 끝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우리 후배. 당신이 지킬 이 나라와 사람들을 위해서. 서명은 단순했습니다. 국정원 일기생 올림. 현우는 메모를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보였어요. 이제 현우의 임무는 이 사람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처음으로 할머니 없이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현우에게 남겨준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향한 진심과 책임감, 그리고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는 자세였습니다. 몇 년이 흘렀지만 현우는 여전히 할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업무를 하다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진짜 용기는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란다. 현우는 이제 자신만의 후배들을 지도하며 할머니로부터 배운 가치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할머니는 사라졌지만 할머니의 정신은 현우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바뀐 인생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머니가 현우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정한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